정주영 회장님이 대학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이 무식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력하고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학교를 이렇게 대학까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사숙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최종적인 인간상은 신사숙녀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이 인생을 좀 살았거든요. 살아보니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잘 살아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폭리를 취하고. 그런데 뒤끝이 안 좋아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디가 앉아 있냐 하면은 정부 무상급식소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공짜로 밥 먹는 곳에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숙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옳으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잘 살아요. 결과적으로 잘 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신사숙녀냐? 학력이 높거나 지식이 많거나 그런 분이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정의하는 신사숙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이에요. 그게 신사숙녀예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 그런데 지식은 있으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굉장한 대학을 나오고 굉장한 학력이 있고 굉장한 지위를 한 분들이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사숙녀는요, 세계 어디를 가나 신사숙녀로서의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신사숙녀입니다. 신사숙녀가 되려면은 우선 머리에 돈을 좀 빼버려야 돼요. 돈이 잔뜩 들어있으면 그 사람 눈을 보면은 양쪽 눈에가 돈 마크가 그려져 있어. 이렇게 양쪽 눈에가 돈 마크가 그려져 있으면요, 리크루팅 못합니다. 선한 사람이 리크루팅, 신사숙녀가 리크루팅도 잘 돼요. 리크루팅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두 눈에 돈 마크가 그려져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지 돈 벌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모든 걸 느껴요. 오감. 눈으로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시각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맛보는 걸 미각, 귀로 듣는 걸 청각, 손으로 만지는 걸 촉각. 그렇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코로 냄새 맡는 걸 후각.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그걸 제6감이라고 합니다. 식스센스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입으로는 아주 고상한 말을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사기꾼 같아. 그러면 말을 믿어요? 느낌을 믿어요? 느낌을 믿어요. 그게 제6감이에요. 6감은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의 맞아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 저놈은 사기꾼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믿지, 그 사람이 내뱉는 말, 다시 말하면 내가 청각으로 듣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신사숙녀가 되면은 그것이 6감으로 전달되는 거지 말을 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강연을 하신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한 초등학교 꼬마가 할아버지는 엄청 부자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걸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부자가 되는 것은 등산하는 것하고 같다.
발 한 발 올라가다가 보니까 중도에 가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정상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한꺼번에 뛰어서 올라가느냐? 뛰어서는 못 간다. 한 발 한 발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더니 정상이더라. 그런 말씀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저기 로얄들, 우와, 이게 소득이 2억이라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눈에가 돈 마크가 그려지는 순간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한 발 한 발 4년, 5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사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시인은 그것을 어떻게 읊고 있는지 시를 한 수 감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석주라는 시인인데요. 척에 처절로 붉어졌을 리가 없다. 자, 대추 한 알이 붉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태풍 잘못 맞으면 대추나무가 뿌리채 뽑혀요. 그걸 견뎌낸 거예요, 이놈이. 빨갛게 익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안에 천둥 몇 개. 온 천지를 집어 삼킬 것 같은 천둥. 여기 여자 사장님 중에 집에 가면 남편이 천둥 같은 소리를 하는 분 있죠? 어디 갔다 와! 그래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번개는 수억 볼트죠? 수억 볼트의 번개를 피해간 거예요. 대추나무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옛날에 도장을 쓰던 시절에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파면 부자가 된다고 그걸로 다 도장을 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추나무가 벼락 맞을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 근데 도장집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다 있어. 어떻게 그 대추나무가 벼락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벼락 맞으면 대추나무가 죽어버려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타버렸더라고, 수억 볼트가 지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내고 붙게 익은 거예요. 근데 대추는 한방에서는 감초 다음으로 많이 써요. 해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달콤하죠. 또 한방이 아니더라도 대추차는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 몸을 송두리째 주어서 달콤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했느냐?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정말 추운 밤을 견뎠어요. 그리고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그 다음에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이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모나게 안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모나게 안 생겼어. 우리는 잘못하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전부 모나. 머리가 도끼가 가득 들어가지고 내가 속는가 봐라. 네 말해라. 내가 속는가 봐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추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시인이 보기에는 모나지 않고 둥글게 생겼어. 그래서 이 시인은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세상도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런 무서림에 내리는 밤 땡볕 쪼이는 이 대낮을 견뎌내면서도 붓고 둥글게 익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 지금 한 2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1%도 안 돼요. 나머지 99%는 소비자 집단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손해보느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좋은 제품을 싸게 쓰니까. 소비자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집단이 튼튼하게 쌓여진 위에서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는 건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 무치. 요 각자는 무슨 각자입니까? 뿔 각자예요. 뿔이 있는 놈은 이빨이 없다. 다시 말하면 황소처럼 들소처럼 강한 뿔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호랑이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녀석은 뿔이 없어. 뿔이 없어요. 그 다음에 꽃이 아름다운 장미나 코스모스는 그 열매가 보잘것이 없어. 꽃이 형편없는 호박이나 수박은 열매가 보잘것이 있어. 그 얘기를 이 양반이 써놓은 거예요, 책에다가. 진달래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나 열매가 보잘것이 없어요. 장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열매가 보잘것이 없어. 호박은 꽃은 사실 호박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열매가 튼실해. 그러면 여기 이일로 선생의 고려예요. 파한집이라는 책에 그게 딱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은 인간에게 또는 어떤 개체에게 모든 강점을 다 주지 않는다예요. 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강조하는 게 재심 합력이에요. 한 인간이 모든 강점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요건 고려시대에 학자가 한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한 인간이 도대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능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1905년에 프랑스에서 비네와 또 시몽이라는 두 의사이자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프랑스가 이제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시기가 옵니다. 그 전에는 귀족들만 교육을 받았지 평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로 양반만 교육을 받았죠? 보통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민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프랑스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교육부죠. 프랑스 교육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은 이 아이들 모두를 한 클래스에 집어넣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습 지진화가 나타났어. 공부를 못 따라가. 그래서 프랑스 교육부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몽이라는 그리고 비네라는 학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요 학습을 못 따라가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학습을 따라가게 할 수 있을까? 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요걸 그러니까 IQ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매우 인도적인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서열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 따라가는 저희들 방과 후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프랑스 국민이라면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비네가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든 게 IQ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IQ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아이들을 등급화시키는, 서열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IQ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우생학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생학은 영국의 학자인 꼴튼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학문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IQ가 높은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고 IQ가 낮은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니 좋은 종자는 많이 퍼뜨리고 나쁜 종자는 단종시켜야 된다. 요 개념. 아주 무시무시한 학문이에요. 이게 우생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은 어려서 IQ를 테스트해 보면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평생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IQ가 낮은 놈은 조기에 도태시켜야 된다. 요 개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요게 2차 대전이에요. 요게 2차 대전이라고요. 요게 아리안족이 세계 어느 종족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짓 한 거예요.
열등한 종족은 모두 멸종을 시켜야 된다 해서 600만 원을 썼어요. 이 우생학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꼴트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황소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 이거 사진같이 찍어놨더라고. 황소 실험이 뭐냐면요, 황소 전문가에게 저 황소는 몇 킬로그램이나 되겠소? 이게 묻고, 황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지랭이한테 저거 몇 킬로그램이 되겠나 물었어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황소 전문가가 더 가까이 맞춰. 그런데 이번에는 황소 전문가하고 황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무지랭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황소 몇 킬로그램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말한 게, 동네 사람 여럿이 모여서 그 평균을 내보니까 황소 무게하고 정확하게 같아.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집단이 모이면 거기서 나오는 지성을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개별지성이 아니에요.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 집단지성이에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여기 지금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내 혼자 IQ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지성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분이 터먼 스탠퍼드 대학의 이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 교수인데, 이 터먼 교수는 비네가 만든 IQ 테스트를 현재 우리가 쓰는 IQ 테스트로 바꾸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IQ 테스트 용지는요, 이 터먼 교수가 만든 겁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우생학자였어요. 이분도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IQ만 알면은 이 녀석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매우 심플하죠. 매우 심플.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의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루이스 터먼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IQ 테스트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생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의 주장, 우생학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자, 어떤 실험을 시작하냐면은 캘리포니아 초, 중, 고등학교 학생 25만 명의 IQ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IQ 135를 넘는 아이들이 1521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1521명의 종단 연구를 시작합니다. 미국 학자들은, 그러니까 종단 연구라는 것은 이놈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연구를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21명의 파일을 전부 만들었어. 전부 만들어. 요놈이 성격은 어떻고, 뭘 좋아하고, 잠을 언제 자고,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다 만들어. 거기에 모든 기록을 다 집어넣어. 그러면 나중에 후세 학자들이 그걸 보고 또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을 했냐면 1921년부터 1990년 말까지 했으니까 70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이 얼굴을 보다시피 터먼 교수는 늙었으니까 늙어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교수 3대에 걸쳐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이걸 물려받은 교수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세운 가정이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은 각계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다. 즉 인간의 일생은 IQ 하나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가정입니다. 하이파티시스야.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 가설이 맞으려면 이 1521명의 천재들이 그렇게 살아줘야 돼. 그렇죠? 루이스 터먼 교수의 가설이 하나도 맞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엑설런트하게 산 게 아니고 IQ하고는, 천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학자들 사이, 그러면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야. IQ도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EQ예요.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라고 해요. Emotional Intelligence. 그런데 IQ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점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능력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가장 정확하게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학습지능입니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IQ하고 정비례해요. 정비례. 그러니까 학습지능은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지, 이 녀석이 사회에 나와서 대인관계가 좋다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교수가 조사 연구를 해보니 이게 지금 9개인데요. 자, 언어지능. 말만 꺼냈다 하면은 단어 하나만 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것도 지능입니다. 말 잘하는. 그리고 말을 빨리 배워. 외국어도 빨리 배우고 듣는 단어는 또 잘 안 잊어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연구를 해보니까 뇌의 특정 부위가 언어를 관장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발달한 사람은 마이크만 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 계속 얘기. 이것도 지능이에요. 자, 두 번째는 논리수학지능. 이건 분명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지능. 공간지능은 어떤 미술을 한다든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조각을 한다든가 또는 기계를 다룬다든가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을 그리려고 하면 암만 잘 그려도 우리 손녀딸보다 더 못 그려. 왜냐하면 구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요, 길을 한 번 가면 길을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가놓고 또 잊어버려, 그 길을. 그게 공간지능입니다. 그것도 뇌의 특정 부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체 운동지능.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용을 잘한다든가 이것도 신체 운동지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면은 물레를 돌리면서 기가 막히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체 운동지능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인슈타인 보고 그거 만들어 보세요. 안 된다고요, 그거. 그 다음에 음악지능. 음악지능은, 이건 천재적인 음악지능은 보통 3살 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지능. 이건 마당발이야, 마당발. 다른 사람하고 금방 친해져. 금방 친해져. 그리고 대인관계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한적한 시골보다는 시끌벅적한 도시를 좋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군중 속에서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는 딱 맞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인관계 지능이에요. 이게 글 쓰는 사람이라든가 소설가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성찰지능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데 천재야. 자기 감정을 묘사하고 그런데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게 자기 성찰지능. 자연 친화지능은 자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UFO가 나타났다더라. 그러면 저 같은 거 아무 관심도 없는데 헐떡 해가지고 뭐 UFO.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 자연현상, 우주 전체에 대해서 아니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다는데 그게 지금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런데 관심이 많아. 이걸 자연 친화지능이라고 합니다. 실존지능, 영성지능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질문을 하면서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대한 질문. 어떤 질문이냐 하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동물도 지능이 있을까? 뭐 이런 거.
보통 사람이 듣기는 서푼하치도 없는 질문을 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의 특정 부위가 발전하면 그 지능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인간은 이 9개의 지능 중에 1개 내지 3개의 강점이 있답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그 강점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강점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데 모든 인간은 1개 내지 3개의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은 잘하는데 대인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고, 대인관계는 좋은데 지 분수를 모르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발달한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모여서 재심 합력을 하면 여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요걸 해야 돼. 3H. 이게 바로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는 무슨 수학 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요. 다단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셔서 도대체 애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과거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뚜껑이 날아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그렇게 고상하지 못한 말이어서 고상한 말로 바꾸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사고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사고 구조, 또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애텀이라는 현상은 존재하는데 이것을 보는 눈이 바뀐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옮겨갔다 그 말이죠. 패러다임이 옮겨갔다.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태풍도 견뎌낼 수 있고 번개도 견뎌낼 수 있고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고 무서리 내리는 밤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 싸늘한 초승달만 있는 날도 견딜 수가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못 견뎌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3H면 말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헤드예요. 헤드, 머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헤드를, 머리 공부는 무슨 고도의 3차, 5차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장 중요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이건 나와 그대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로섬 소사이어티, 제로섬 사회에서의 패러다임이라면 애터미만큼은 절대평가, 즉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어떤 기준 이상이면 모두 승급시켜버려요. 모두. 그리고 모두 그 수당을 다 줘버려요. 일반 조직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라미드 조직이고 내 동료 중에 누군가를 내가 밟고 올라서야 진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돼요. 그러나 애터미 조직에서는 남의 불행이 내 불행이 된다고. 남의 행복,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회사의 세일즈 볼륨이 늘어나면 내 수당이 늘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것이지 결코 불행이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하트란 말이에요. 하트. 웜 하트예요. 이건 쿨헤드. 머리는 냉철해야 돼. 누가 좋다니까 하고 나쁘다니까 안 하고 그것은 냉철하지 못한 거예요. 쿨헤드. 냉철한 이성이에요. 누가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가 안 해줘요. 스폰서가 허락해서 하면은 나중에 원망해. 돈 안 되는데. 왜? 의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마지막으로 몸 공부는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몸 공부예요. 자, 그런데 그게 밑에 있는 겁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예요. 자, 수신은 내 몸을 닦는 거예요. 내 인격을 도와야 하는 거라고. 내가 신사숙녀가 되는 게 수신이에요. 내가 신사숙녀가 되는 게 수신이라고요. 이게 닦을 숫자 몸신자니까 내가 신사숙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국하라는 거예요. 치국. 응? 치국.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내가 평정하고 싶은데 내가 신사숙녀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어요. 너부터 신사숙녀가 되고 치국하려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치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평천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럼 평천하를 하라겠어. 평천하.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리고 해외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글로벌로. 국내 시장도 힘을 떡한 사람이 해외로 나간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박사님, 저 칠레 파트너가 하나 있어. 칠레를 지가 어떻게 가려고 여기서 지금 칠레를 어떤 사람은 뭐 쓰죠? 카자흐스탄에 아니 이웃집 아줌마도 있는데 왜 카자흐스탄까지 가냐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또 우간다에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간다. 야, 나 우간다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파트너를 우간다에서 찾아가지고 말이지. 그 관리 못해요. 우선 가까운 국내부터 치국부터 하라는 거예요. 치국부터. 그래 놓고 자기가 나가기 싫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이쪽으로 연결돼요. 인도네시아로. 자, 그러니까 요 수신이 중심이에요. 수신.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수신이 중심이야. 수신이. 그러면 그 앞에 수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또 해놨어. 성이 정심이에요. 성이 정심. 다시 말하면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예요.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수신이 돼? 어떻게 신사숙녀가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그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와 그대의 관계. 내가 저 파트너를 이용해서 저놈만 들어오면 내가 좌우가 맞걸랑 그러면 수당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가나봐라 너나 해라. 왜? 육감으로 전달이 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지금 앵벌이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만. 내가 가나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이 신사숙녀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정성스럽게, 성이지요. 그리고 정심, 바를 정자 마음 심자니까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경물치지를 하라고 했어요. 경물치지. 경물치지. 경물은 어떤 현상을 올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것을, 애터미의 원칙을 올바로 판단하라 하는 게 경물이에요. 올바로 판단하라.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치지.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올바로 판단하지 않고 배팅을 해서 한 건 해야지. 이건 올바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대의 관계를 설정해.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물치지. 애터미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올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똑바로 판단하고 거기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이건 무슨 공부예요?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예요. 두뇌 공부.
두뇌 공부.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성의, 정심.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내가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을 안 해.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수신, 신사숙녀가 된다 그 말이야. 신사숙녀가 된 다음 여기서부터는 몸 공부예요. 신사숙녀가 되면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을 평정하라 하는 거예요. 치국. 그런 다음에 해외로 나가라. 글로벌이 되라. 이웃집 아줌마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우간다에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자, 이런 식으로 스폰서와 파트너, 회사와 사업자, 그리고 내 라인과 형제 라인이 나와 그대의 관계, 그대와 나의 관계가 되면 애터미는 앞으로 100년은 성장할 겁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